거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에 비가 오더니 오후엔 뿌옇게 빠르게 저녁이 오고 있는 화요일날 오후 중국 마감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찐링입니다. 네, 약간 우중충하네요 날씨가, 그죠? 네. 네, 주식시장도 뭐 약간 미국은 많이 올랐는데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약간 우중충하게 올랐어요. 네. 오늘 오르긴 올랐는데요. 네. 한국 시간 오후 4시 10분 기준 상해종합지수 0.87% 상승, 심천 1.53% 상승, 창업한 지수 1.77% 상승, 과창 50 0.43% 상승, 홍콩 항생 0.39% 상승, 항생테크 0.72% 상승. 어제 중국 본토 증시 거래 대금이 1.74조 위안인데 오늘은 1.82조 위안. 네. 여전히 계속해서 2조 위안 돌파가 아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시간 순서대로 주로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네. 어제 저녁에 중미 양국 정상이 통화를 했고, 네. 그리고 오늘 낮에 나온 게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엔비디아 칩 중국 수출 여부는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다라고 말했고, 또 오늘 오전에는 미일 정상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형식적인 통화든 실질적인 어떤 딜이 있었든 어쨌든 분위기 완화에는 뭐 형식상으로는 좋은 거니까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고요. 그리고 어제는 그 H200 관련 이슈 때문에 중국의 파운드리가 1에서 2% 하락했고, 예. 알리바바를 비롯한 플랫폼 빅테크 업체들은 대체로 다 상승했는데요. 네. 오늘은 파운드리도 분야별로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고, 알리바바를 비롯한 빅테크 플랫폼 대표주들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연속 네. 상승세입니다. 물론 네. 그중에 일부는 하락인 종목도 있습니다. 오늘 중국 본토 증시 중 상승폭 상위 업종으로는 통신 장비 3%대, 전자부품, 귀금속, 가스, 기초금속, 정밀화학, 소프트웨어, 보험이 2%대,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터넷이 1% 상승했고, 하락 업종은 농업, 항공, 중형기계, 우주, 방산, 주류, 해운 등이 1% 이내에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한 몇 분 전까지 제가 오늘 화웨이 메이트 80 그 신제품 발표회가 있잖아요. 아까까지 네, 그렇죠. 쭉 들었는데 유창동 사장이 쭉 발표를 했는데 확실히 예. 물론 60도 좋았고 70도 좋았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막강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된 그래서 점점 이게 다양한 기능들이 막강하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네. 그리고 H20 관련해서 어제랑 오늘 주가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리고 기사를 정리드리면 미국 현지 시간 11월 21일에는 블룸버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뭐 대중국 수출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이다라고만 기사가 나왔고, 칩. 네. 네. 그리고 11월 24일 즉 한국 시간 오늘 25일에는 러트닉 장관이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관련 결정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엔비디아 젠슨 황은 중국에 칩을 판매하려 하는데 그에 대해서 그와 관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고 동의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물론 결국은 아직은 결론은 안 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네. 유재민 선생님은 어떤 걸 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지난 3, 4 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기사 블룸버그 보도에서는 계속해서 H20 그치? 위주로만 거론했잖아요. 뭐 블랙웨어는 H200 근데 H200 제가 자꾸 오덕을 하네요. H200. H200 네. 그치? H200을 언급했단 말이야. 제가 아까 H20이라고 했나요? H20이라고 했어. 오 마이 갓. H20은 GDDR을 쓰는 거고요. 제가 아까 처음부터 20이라고 개설했나요? H200은 HBM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연산 속도가 완전히 달라요. 제가 20이라고 했는지 이제 인지를 못했어요. H200입니다. 아마 잠재적으로 H200은 안 줄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더니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 근데 그동안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계속 20이 이슈라서 이게 그렇지. 입에 붙었나 봐요. 그러니까 20만 줘도 사실은 성능이 나쁘진 않은 물론 근데 이제 20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더 이상 필요 없을까? 현실적으로.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저번에 7월 15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젠성황이 로비 이후에 7월 15일에 그 H20을 수출 허가를 해줬잖아요. 근데 바로 그날인가 바로 다음 날에 중국의 시장 감독 권리 청구에서 엔비디아 칩의 그 백도어나 원격 조정 관련 그런 이슈로 면담을 했고 그래서
제가 다 정정할게요. 다 HU200입니다. 20이 네. 아니라. 네. 네. 그리고 지금부터 좀 빠른 속도로 아니, 그러니까 의견이 어떠시냐고. H200을 줄 것 같아요? H20을 줄 것 같아요? 저는 20은 이미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화웨이 칩이 이미 물론 아직은 생산 능력을 확장해야 되지만 화웨이의 어센드 칩의 성능이 H20을 이미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그거를 허용하는 거 별로 실질적인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블랙웰은 최첨단이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수출 허가할 수 없고 그러면 차 블랙웰 바로 밑에 있는 첨단칩 중에서 차선책이죠. 그리고 이게 아직 결론을 기다려야 되지만 계속해서 이런 H200을 논의 중이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 얘기가 되긴 한 것 같아. 네, 논의는 했어요. 뭔가 얘기가 됐어. 얘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논의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대두 그 히토류 지금 올해 4월 초부터 중국 히토류 수출 통제를 했잖아요. 네. 그때 이미 미국의 히토류 사용량이 많은 방산 업체들은 길게는 뭐 6개월 이상, 적게는 4~5개월. 그 시점에서 이미 몇 개월, 뭐 6개월, 7개월, 심지어 1년 후에 그 재고가 소진된다. 그러면 지금 4월부터 지금까지 이미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시간이 흐를수록 그쪽에서 압박이 더 심한. 그래서 이게 H200은 논의는 확실히 한 것 같은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뭔가 결단을 내려야죠. 이거를 허용하든 안 하든. 아마 이런 그 상상이 되는 건 이런 국면이죠. 너희 히토류 그거하고 저기 하고 넣어놓고 그 펜틸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그러면은 니네 원하는 게 뭐야? 이러면서 우리는 엔비디아 칩을 줘야죠. 그래? 그래서 그러면 그거 줄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지난번에 그 잘랐던 그 H20 다시 줄게요. 이러니까 중국에서 아니 그거 말고 그 위에 걸 줘야죠. 블랙웰 같은 걸 줘야죠. 블랙웰은 우리도 모자라서 못 쓰는데. 그러니까 그럼 좀 안 되면 H200이라도 줘야지. 안 됐는데 아마 이런 정도의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요. 저는 한 2~3일 후에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런 기사가 계속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예, 그러니까는 사전 정지 작업이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무조건 팔면 좋은 거고 그런 입장인 거지. 근데 좀 허무하지 않아요? 물론 블랙웰 최첨단 칩은 뭐 미국 있지만 그거 팔다면 안 팔겠지만, 근데 H200도 꽤 성능이 좋죠. 위쪽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팔게 되면 물론 히토류 카드 뭐 대두 카드겠지만 이것까지 팔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난 7~8년 동안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가 저는 이게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지금부터 요 H200 수출 허가 여부 이슈랑 관련된 업종이나 종목이 알리바바를 비롯한 요 칩을 응용하는 빅테크 업체, 플랫폼 업체, 그리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이 있고, 그리고 SMIC를 비롯한 파운드리 종목이 있고, 그리고 화웨이가 비상장이니까 캠브리콘과 같은 AI 국산 팹리스 종목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와 화웨이의 중국에 상장한 그 밸류체인 관련 종목이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그래프는 다 아까 마감 전 한 30여 분 전에 캡처한 거라서 마감가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입장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걸 H200이든 뭐든 그걸 미국의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유리한 거고,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업체한테는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이슈가 미국 시간 21일에 현지 시간 21일에 나왔으니까 가장 먼저 반영된 게 어제 월요일 주가입니다. 그래서 어제랑 오늘 주가를 이틀밖에 안 되지만 대충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부터 알리바바 홍콩 종목입니다. 맨 오른쪽에 두 개 막대만 보면 되는데, 어제는 알리바바가 4%대 상승했고 오늘은 출발 때는 3%대 상승 출발했는데 한국 시간 오후 4시 10분 기준은 약보합 중입니다.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 다음은 바이두, 그러니까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그리고 비상장사인 바이트댄스 요 4개 회사, 빅테크 회사가 요 엔비디아 AI 칩을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많이 쓰는 응용하는 회사, 제일 많이 발전해 있죠. 그래서 바이두 홍콩 종목은 어제 4%대 급등을
상승했고 오늘은 장 출발 때는 4%, 지금 장 막판에는 한 3% 정도고요. 텐센트 00700 홍콩에만 상장되어 있는데 어제는 2%대 상승, 오늘은 1%대 출발했다가 지금 장 막판에는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콰이쇼. 틱톡 외에 콰이쇼라는 비슷한 그 SNS 앱이 있는데 콰이쇼는 어제 7%대 급등했고 오늘은 장 초반에 4%대 출발했는데 장 막판에 1%대로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사진 편집하는 예쁘게 편집하는 메이투가 있는데요. 메이투는 어제 5%대 상승, 오늘은 3%대 상승 출발했는데 장 막판에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만국 데이터인데요. 이 회사는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상당 부분은 알리바바 위탁을 받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만국 데이터는 어제 4% 상승했고 오늘은 5% 이틀 연속 급등. 그리고 이어서 클라우드 회사들도 그 AI 칩 많이 쓰잖아요. 요거는 킹소프트 클라우드라는 회사인데 어제 4%대 급등, 오늘은 1% 이내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찬가지로 킹소프트라는 아까 그 킹소프트 클라우드의 모 회사가 킹소프트인데요. 킹소프트 어제 3%대 상승했고 오늘은 2% 장 출발했지만 장 막판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관련 대표주 중 하나인데 금접 소프트웨어인데요. 어제 4%대 상승, 오늘은 장 초반에 소폭 상승 출발했는데 장 후반에는 1%대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거는 응용하는 회사들이죠. 고객사들이죠. 이어서 파운드리 회사 주가를 보면 어제는 SMIC 홍콩 종목이 1% 하락, 상해 과창판 종목이 1% 동반 하락했는데 오늘은 SMIC가 지금 장 막판에 1% 가까이 하락 중이고요. SMIC 상해 과창 종목은 강보합입니다. 어제랑 좀 다르죠. 그리고 이어서 요거는 상해 과창만 종목, 이어서 화홍 반도체는 뭐 첨단 칩은 아니지만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니까 화홍 반도체 홍콩 종목은 어제 6%대 급락, 그리고 상해 과창반은 2% 하락했는데 오늘 화홍 반도체는 홍콩 종목은 1%대 상승, 상해 과창반도 1% 상승했습니다. 어제 급락하고 오늘 소폭 상승. 그리고 이어서 화웨이가 비상장이니까 요거는 화홍 반도체 상해 과창판이고요. 이어서 캠브리컨을 보겠습니다. 캠브리컨이 AI 칩 쪽을 뭐 그중에 화웨이 외 대표 기업 중 하나인데 캠브리컨은 어제 1%대 올랐고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종목인 해광정보, 하이건이라고 하는 해광은 어제 0.95% 상승했고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거는 화웨이 그 국산 AI 칩 시리즈 명칭이 성腾, 어센드라고 하잖아요. 요거는 화웨이 어센드 칩 테마 지수입니다. 어제는 3%대 상승 어제는 이 화웨이 어센드 테마 지수가 3% 상승했는데 오늘은 1%대로 이건 좀 신기하네. 경제업체가 들어오는데 상승했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어떤 종목은 매출 중에 화웨이 비중이 크고 어떤 종목은 매출 비중이 아주 작은데도 이 테마 지수에 들어가니까 여기 아주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일종의 ETF 같은 거니까. 테마 지수. 그래도 뭐 상승했다는 게 의미가 좀 있네요. 그리고 이어서 화웨이 이 테마 지수에 들어가는 밸류체인 종목 중에 한 서너 개만 대표죠. 요거는 화웨이 향 서버 위주로 두세 개 회사인데 요 서버 공급을 가장 많이 한 게 마치 그 폭스콘 중국이 엔비디아의 서버를 많이 공급한 것처럼 화웨이의 서버 많이 공급한 회사가 요 낭조 정보. 요게 어제 2%대 상승했고 오늘은 3%대 장 출발했지만 상승폭이 장 막판에 1%로 축소되고 어쨌든 이 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서버인데요. 아까 그 낭조 정보보다 좀 덜 납품한 요 두 개가 화웨이 향 서버. 어제 요 중과 서광이라는 종목은 어제는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오늘은 1%대 출발했다가 마찬가지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거는 하드웨어죠. 그리고 화웨이 어센드 향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밸류체인 종목인데요. 요 종목은 00261 타귀 정보가 어제는 강보합으로 마감했고 오늘은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비슷하게 소프트웨어 쪽에서 화웨이랑 협력하는 공급사 중 하나인데 윤화 소프트웨어인데
어제는 6%대 급락했는데 오늘은 약보합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엔비디아 테마 지수인데요. 엔비디아 테마 지수는 어제 보면 좀 상승했는데 오늘 이틀 연속 상승 중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중국 기업 중에 핵심 공급사 중 3개만 들면 폭스콘 중국. 그렇죠. 폭스콘 중국은 어제 7%대 급락했는데 오늘은 1%대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요거는 서버. 어제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얘들? 네, 어제는 그 엔비디아 관련주가 다 급락했어요. 그렇죠. 같이. 그 전날 미국 시장 안 좋고 했었으니까. 네. 그리고 요거는 폭스콘, 요거는 서버고 그 광 모듈 중지 이노라이트는 300, 308 어제는 1.5% 하락했는데 오늘은 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엔비디아 향 PCB 종목 승괭과학이 300, 476은 어제 1% 하락했고 오늘은 5%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 직접적인 종목은 아니지만 중국의 시각 장비, 일반적인 통상적인 장비, 국산화 장비 중에 북방화창이 어제는 7%대. 근데 요거는 그 H200 이슈가 아니라 그 개별 공시 중에 스톡 옵션 공시가 나와서 어제 7% 급등했고 오늘은 강보합 보합권에서 머무르면서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 장비 2위 종목인 중미 반도체 장비 AMEC는 어제 1% 상승했고 오늘은 0.66%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랑 오늘 보면 알리바바를 비롯한 플랫폼 업체들은 대체로 이틀 연속 상승했지만 근데 어제에 비해서 상승폭이 축소되거나 또는 개별 종목은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은 상승 출발했는데 장 막판에 약보합 또는 하락 전환한 종목도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응용하는 이런 고객사들은 대체로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틀이라서 내일 이번 주까지 꾸준히 갈지 요거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아직 조금 유의성은 있는 것 같은데 완벽한 유의성까지는 약간 애매하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조금 유의성은 보이고 다른 주식들은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 그리고 홍콩에 상장한 종목은 사실 이런 굵직한 이슈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전일장 미국 증시 상승 여부에 따라서 또 그게 글로벌 자금 수급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리고 이어서 그 샤오미 그룹이 하반기에 들어서 주가가 많이 추락했잖아요. 뉴스가 하나 떴죠? 근데 어제 그 홍콩 거래소 공시를 보면 레이준 회장이 드디어 1억 홍콩 달러의 자금으로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샤오미의 주가 흐름을 보면 조금 이거를 반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많이 올랐죠. 하루도 지금 5%면 굉장히 많이 올랐지. 11월 20일까지 11월 21일 전까지는 계속해서 몇 개월 연속 추락했잖아요. 네, 11월 21일에 1% 상승, 24일 1% 상승, 오늘 25일은 요 자사주 매수 그리고 금액이 좀 크잖아요. 1억 홍콩 달러니까 오늘 5%대 상승 출발했는데 지금 장 막판에는 상승폭이 3% 정도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사실 오늘 샤오미 이게 조금 반등한 게 단순히 사실 레이준 회장의 자사주 매수잖아요. 근데 오너의 자사주 매수가 뭐 빈번하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게 그리고 10월 말 11월 초에는 과거 중국 시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자본을 비롯한 글로벌 자금이 10월 말 10월 초쯤에 계속해서 공매도를 때렸는데 그 당시는 자사주 매수가 조금 있었지만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그 힘에 대항하지 못했는데 오늘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오늘 자사주 매수했다고 해서 샤오미의 그 주가 반등세가 나올지. 근데 제 생각에는 샤오미가 본격적으로 주가 반등세가 나오려면 3분기 우리 중국 시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의 43% 정도를 차지하는 스마트폰이 그 매출이 전년동 대비 1%밖에 안 되는데 물론 그거는 오케이. 근데 전기차 쪽이 성장성이 좋았잖아요. 근데 3분기에 이어서 만약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 좀 더 향상된다. 그러면 조금 자신감 붙을 수 있고 또 8, 9, 10월에는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리콜이라든지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은데 이제 4분기 그리고 연말 연초에 좀 추가적으로 이런 안 좋은 이슈가 없으면 좀 무난한 분위기. 제가 예측해 볼까요? 네. 43%를 하는 휴대폰 사업부가 너무 큰데 그게 디램 가격 상승으로 가격을 상승시켜가지고 마진이 압착을 당할 것 같아요. 이익률이 만약 3분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면 근데 이제 자동차는 늘 것 같아.
자동차는 늘 거예요. 자동차는 계속해서 고성장할 것 같아요. 고성장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3분기 기준으로 한 매출이 40%대가 스마트폰이고 20%가 전기차인데 요 20%가 계속해서 고성장해서 이게 기여도가 올라가야 그렇지. 돼요. 비중이 예를 들자면 막 갑자기 했는데 그 스마트폰이 40% 깨졌고 자동차는 거의 30% 근처까지 올라왔어. 근데 마진도 괜찮아. 뭐 이러면 이제 이 회사가 정말 밸런스가 잘 맞네 이러면서 올라올 수 있는데 일단 현재는 드러난 뉴스는 휴대폰 가격을 올릴 거고 그럼 당연히 마진이 축소될 거고 근데 비중이 40%니까 거기서 빠질 거고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자동차에서 많이 벌어도 괜찮아 이거 좀 빠져도 괜찮아 이렇게 인식을 하면 반등을 하는데 그렇게 인식할 만큼 만족시켜 줄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샤오미도 뭐 AI 산업을 하는데 근데 다른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그런 기업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AI 쪽이 조금 공백까지는 아닌데 근데 샤오미는 그만큼의 돈을 현금 창출 능력이 그만큼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자동차 해가지고 돈 없어. 결국은 실적 끌어올리려면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는 동시에 전기차가 더 세게 이렇게. 괜히 내가 보니까 레이준 회장이 그 칩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바람에 망한 거야. 그 얘기 안 했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얘네도 AI? 뭐 이러면서 한껏 기대감 내러티브로 그렇게 줘놓고 딴 얘기를 한 거니까. 기대치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보기엔 텐센트, 알리바바하고 AI로 샤오미 견줄 수 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 생각에 그 발표 후에 9월 말에 발표 전에 샤오미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거는 지금 G2A 테크 기업 중에 사실 스마트폰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했던 기업이 전기차로도 성공하는 기업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사실 실패했고 구글이든 애플이든 근데 중국은 화웨이가 스마트폰이란 통신 장비가 원래 주요 사업인데 중국의 5개 자동차 업체랑 협력해서 그렇지. 이미 성공하고 있고 샤오미도 사실 주가를 떠나서 스마트폰 회사가 전기차로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정도면 사실은 자체적으로 그래서 실패가 좀 아니지. 기대치가 높았던 것 같아요. 실패는 아니고 성공을 했는데 본인들은 성공을 했는데 나는 괜히 그 AI를 상상하게 해준 게 잘못이라고 봐. 괜히 그거를. 레진 회장 뭐 자기 아니 아무리 봐도 AI는 지금 미국도 일본 중국도 정해졌어. 그러니까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바이트댄스. 딥시크는 뭐 상장 안 하니까. 요 회사들이 지금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투자 금액으로 따지면 알리바바가 가장.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분위기 보니까는 저렇게 자동차 한 개 했는데 또 AI까지 또 한다? 안 돼. 회사 망해. 분산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자동차만 잘해도 사실 시간 지나고 나면 잘한 거야.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샤오미가 5%대 그리고 그 장 막판에 상승폭이 조금 축소됐잖아요. 내일 이번 주까지 이게 이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황 여기까지고 그 H200에 대해서 그 현지 코멘트를 조금 간단히 전달해. 안 그래도 궁금하고 있었는데. 근데 아직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물론 근데 제가 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H200은 그 블랙웰 직전에 나온 차상위 모델이죠. 그래서 H100에 비해서는 H200의 성능이 H100이 1.4배라고 하는데 종합적인 성능은 1.4배지만 그 중에 좀 자세히 쪼개보면 메모리 대폭력은 110 대비 43% 향상, 메모리 용량은 H100의 2배 수준, AI 추론 성능은 H100 대비 최대 2배 빠른 처리 속도.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 더 큰 메모리와 빠른 대폭으로 에너지 효율과 총 소요 비용이 개선된다. 그리고 최신치 블랙웰인 110, 100, 200에 비해서는 뭐 아직은 근데 그래도 첨단 그쪽에서 지금 차상위 모델. 그 테슬라 걔네들 그 데이터 센터 H100이 주력이 H200이 주력이에요. 그리고 현지에 어떤 물론 그 AI 칩도 알리바바, 텐센트나 바이두나 그 바이트댄스처럼 이런 첨단 칩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다양한 일반적인 성능 칩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몇 개 빅테크 업체의 수요에 비해서 대부분 일반적인 기업은 이 H200만 입수하더라도 충분히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같은 회사가 갑자기 좀 하고 싶다 하면 H100, H200 그거는 성능 과잉. 왜 그래? 아니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AI 관련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고객 자산 관리, 뭐 이렇게 데이터 관리, 뭐 이런 걸 하고 싶어. 그러면 H200 정도 하나 있으면은 돌아가긴 하는 거야. 우리 같으면은 그죠?
그래서 과잉이나 과잉이다 사실상. 그래서 일반적인 니즈에서는 사실 좀 성능 과잉이고 하지만 이게 또 빅테크 업체들은 그럼요. 그걸 첨단 쪽 그 성능을 필요로 하니까. 그리고 이게 그 똑같은 이슈라도 빅테크 알리바바를 비롯한 빅테크 업체들 입장, 그리고 SMIC를 비롯한 국산 파운드리 입장, 그리고 뭐 화웨이가 비상사하니까 캠브리컨 이런 회사들 입장, 그렇죠. 그리고 뭐 수출 허가 됐을 때, 안 됐을 때, 그리고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알리바바를 비롯한 이런 빅테크 고객들 고객사 입장에서는 작년에 워낙 H20을 비롯한 조금 성능이 떨어진 칩을 많이 사들여가지고 재고를 아직 지금 사용하고 있네. 그래서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올해도 계속해서 중국 화웨이를 비롯한 국산 칩이랑 작년에 확보한 그 재고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 트럼프 행정부에서 H200 대중국 수출 허가를 한다면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정치 그런 것 떠나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바로 그걸 입수하면 빨리빨리 더 AI 빅모델은 더 빨리 돌리고 비즈니스를 더 빨리 할 수 있죠. 시간을 아끼고 돈을 아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이게 비즈니스, 그러니까 지금은 속도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제 알리바바 주가가 4% 상승하고 오늘은 장 초반에 3% 출발할까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지만 어쨌든 응용하는 AI 첨단 칩을 응용하는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과도기에 있어서는 이거를 입수하면 더 좋죠. 사업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SMIC를 비롯한 이런 파운드리, 중국의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만약 그게 허가가 된다면 어제랑 오늘 주가에서도 좀 흔들렸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그 시장 점유율상 좀 변할 수 있으니까 주가 측면에서도 투자심리 위축 이런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뭐 길게 보면 중국의 정책도 그렇고 또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물론 아직 의사결정이 안 나왔지만 트럼프 행정부 지금 임기가 3년 남았잖아요. 나중에 또 뭐 대통령 누가 되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그거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과도기에는 그걸. 그래서 SMIC 입장에서는 그게 H200이 수출 허가가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좀 투자심리 위축으로 좀 압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장기적으로 국산화에 힘써야 된다. 이게 이슈라도 단기 중기로 따지면 이게 좀 변증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입장에서도 요 SMIC가 홍콩에도 상장돼 있고 상해 과창판에도 상장돼 있으니까 요 두 자본시장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근데 문제는 만약 트럼프 행정부에서 H20의 수출 허가를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제가 또 20이라고 했나? sorry. 괜찮아요. H200 수출 허가를 한다면 이거를 뭐 무제한으로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하면 그래서 제한적으로 만약 한다면 양적으로도 제한하고 어떤 조건을 걸 수 있고 또는 가격도 뭐 약간 이것저것 그 전제 조건을 깔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 제한이 없으면 사실상 미국에서 이걸 하면 지난 몇 년 동안 반도체 제재가 너무 아마도 만약에 무제한으로 만들 수도 없긴 하지만 만들 수 없죠. 무제한으로 줄 수 있다면 SMIC를 비롯한 중국에서 캠브리컨을 비롯한 그 관련된 그 만드는 업종은 주가 훨씬 많이 빠졌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많이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재무제표를 고려하든 대주주들을 고려하든 많이 팔고 싶지만 그래도 이게 정치적인 거랑 엮여 있으니까 만약 블랙웰은 뭐 팔고 근데 H200을 팔더라도 우선은 미국 국내 그 빅테크들의 수요 그리고 방산이나 미국 국내 수요를 만족시킨 전제 하에서 중국에 팔아야 되니까 어떤 그 무제한은 절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 건은 뭐 시장 원리가 아니라 고도로 정치화 환경에서 이 건이 이슈가 됐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10월 말에 한국에서 진행된 APEC에서 양국 정상이 그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근데 그 유예 기간이 다 1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현실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믿을 수도 없고 이게 나중에 어떤 변동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설령 H200을 허가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임시 방편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 국내의 AI 첨단 칩 시장 구도에 있어서는 만약 그게 수출 허가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는 빅테크 업체들 그리고 화웨이의 경우에는 물론 계속해서 국산 칩도 계속 사용하고 그거를 궁극적인 방향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중국 국가 안전과 관련된 정무기관, 뭐 국가 안전이랑 국유 기업 그리고 3대 국유 통신사 이런 쪽은 사실 엔비디아 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국가 안보 입장에서는 여전히 화웨이 칩을 주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빅테크 업체 외에 일반적인 그런 성능을 가진 칩을 수요하는 분야도 많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국산 칩의 사용 응용 확대라는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지만 알리바바나 이런 쪽은 계속해서 작년에 많이 사둔 H20이나 그런 칩이 계속 재고가 소진됐으니까 과도기에는 만약 그게 들어온다면 중국 국내 시장 점유율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저는 오히려 만약 H200이 들어온다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국산 칩의 발전에 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혀 다른 분야이긴 한데 옛날에 2019년에 테슬라가 상해에서 그 공장을 짓고 그 당시 중국 현지에서는 이게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마치 매기와 같은 존재. 그래서 중국의 본토 전기차 업체들이 일종의 경각심, 위기감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당장은 빅테크 업체들이 이 칩을 비싼 가격에 빨리 사서 빨리빨리 돌려서 AI 빅모델이나 이런 비즈니스를 가속도를 붙이는 데 좋지만 제가 본 어제 그 코멘트 중에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만약 H200의 수출 허가가 진행된다면 중국의 국산 칩 입장에서는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와 같은 존재가 될 거다. 그러니까 항상 중국은 외국의 업체를 가지고 지금 딱 얘기하신 것처럼 매기 전략으로 해서 맞아 그 예를 들어 미꾸라지를 매기로 키우는 과정 뭐 이런 거를 전체를 밟아왔죠. 그래서 이제 자국에서 그것들 대응하게 오히려 중국 본토 업체 입장에서는 강력한 경쟁자 칩이 하나 왔으니까 오히려 더 기술 혁신이나 여러 성능 뭐 생산력 그걸 더 위기감을 갖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쉽진 않을 겁니다. 쉽지 않죠. 왜 쉽지 않냐면은 파운드리 때문에 그래요. 예, 파운드리 때문에 쉽지 않아요. 아니 그게 따라갈 수 있었으면 삼성이 바보도 아닌데 따라갔지. 그렇잖아요. 삼성이 바보도 아닌데 따라갔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근데 거야. 어차피 SMR 그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저번에 10월 달에 중국 정부가 국산 AI 칩을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의 최대 50% 전기료 감면. 근데 그거는 화웨이를 비롯한 이런 국산 업체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전략. 그리고 지난 9월 18일에 화웨이가 앞으로 3년 동안 4가지 국산 AI 칩을 출시하겠다는 그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제 가장 가까운 게 내년 1분기에 950 칩을 발표합니다. 지금은 910. 그래서 이게 중국 고객사들 입장에서도 그것도 기다리고 이거 들어오면 같이 쓰는 이 전략을 한동안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제 제가 본 코멘트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오히려 H200이 들어온다면 중국 업체들은 H200 제가 또 20이라고 했네요. H200이 어떤 풍량계 어떤 기준이 돼서 그거를 추월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거다. 그래서 이게 또 오히려 단기적인 악재가 길게 보면 또 호재가 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이건 확실하게 사용하는 애들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막 이런 애들이 압도적으로 유일한 뉴스고 이게 왜 저는 왜 이렇게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보냐면 난도가 너무 높아. 난도가 너무 높고 장비 없으면 또 안 돼. 이게 2나노, 3나노, 4나노 장비 없으면 안 되고 난도도 높고 장비를 가지고도 못 하더라고. 삼성전자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왜 작년 재작년에 왜 이렇게 그 완전 파운드리 쪽에서 왜 이렇게 죽을 썼냐. 그게 수율이 나오기 쉽죠. ASML의 EUV 장비에 적응을 못 하는 거야.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몇 년 이상 걸리네.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는 거죠, 이게. 장비가 있어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삼성 똑같은 장비를 삼성이 나올 수 있는 수율이랑 TSMC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이제 물론 패키징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제 막 요즘에 이제 좀 괜찮아진다 막 이런데 사실상 삼성의 3나노 전략, 게이트 올 어라운드 전략은 완전히 망한 거야. 차이가 확 벌어졌잖아요. 되게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한번 겪어본 입장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저는 뭐 주가를 떠나서 방관자 우리가 신한 동향 계속
관찰자. 관찰자 네. 제가 오늘 자꾸 이해해서 관찰자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H200 수출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몇 개월, 몇 개 분기, 몇 년 동안 중국 국내 AI 칩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나타난지 제가 그걸 보고 싶어요. 아니 근데 나는 계속 얘기하셨지만 트럼프가 그걸 해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렇죠. 처음부터 약간 말이 안 돼. 진짜 이거는 내가 보기엔 많이 주면 오픈 AI나 이런 데가 문제가 생겨. 맞아요. 오히려 역으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하드웨어 쪽 중국의 하드웨어보다 더 큰 이슈는 이거는 소프트웨어 하던 친구들은 또 금방 따라잡을 거 아니야. 기계만 있으면. 그러면은 알리바바에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막 하면서 AI 모델들은 뭔가를 막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어제 우리끼리 얘기했지만은 중국 사람은 돈 주고 안 쓸 텐데 그럼 결국은 판매할 때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밖에 없어. 처음에 잘 안 팔릴 거니까 싸게 팔 거 아니야. 게다가 전기요금이 싸니까 싸게 팔아도 괜찮거든. 내가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30 냈는데 우리 $3만 내세요.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지. 이건 세계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AI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뉴스다. 저 오늘 그 러트닉 미 상무장관 물론 러트닉은 사실 이미 아웃되는 인물이지만 저번에 러트닉이 왜 굳이 이런 인터뷰를 하는지 그 러트닉 상무장관의 실권이 이미 그 재무장관 쪽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오늘 그 장중에 러트닉 그 뭐 트럼프가 결정할 거다 그 속보를 보고 느낀 거는 예를 들어서 저번에 4월달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H20을 수출 금지하고 젠슨황의 로비 한 후에 3개월 후에 7월 15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걸 또 수출 허가를 해줬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물론 그 중국 시장 감독관리 총국에서 엔비디아의 칩이 백도어나 원격 조정 혐의가 있다. 그래서 면담에서 그거를 거절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성능의 차이는 많이 크지만 예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거를 수출 허가했다.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거를 이론적으로 행정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수입 안 하겠다 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러면 그 수출하게 했을 때 중국 쪽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만약 중국 쪽에서 이거 오케이 그러면 사도 된다. 그러면 아니 근데 만약에 안 사면 그건 중국도 바보지. 내가 보기에는. 물론 현실적으로는 필요한데 H20보다 이거 우리는 200을 줘. 이런 의미로 20 안 살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200을 줬는데 안 샀다? 나는 근데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100개 줄게요. 200개 줄게요. 1000개 줄게요. 그게 또 이러면 약오르지. 협의의 그 아이템이 될 수. 근데 예를 들어 1000개 줄게요. 이러면 지금 장난해? 지금? 막 엎어버리는 거지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보통 양국 정상이 통화하거나 회담한 후에 양쪽에 다 공식 그 브리핑을 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브리핑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G2 양국 정상이 뭐 중미 관계 협력하자 좋다. 대만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과 원칙은 이렇다. 2차 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는 중요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위기 쪽에서 양국이 좀 뭐 소통도 하고. 근데 분명히 이거 외에도 뭔가 있었지.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한데 그거는 요 브리핑에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H200 얘기 나왔다는 건 상당히 많이 얘기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속성상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은 건 얘기 안 해. 양쪽 상무부처에서 실무층에서 이미 뭐 근데 협의는 계속 중인데 뭔가 서로 그 조건에 대해서 아직 최종 그 조건이 정해지면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오케이. 아니 근데 이게 딱 분위기 보니까 벌써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그럼 그거 줘. 우리는 이거 줄게 하면서 먼저 일단 우리가 대도 좀 사드릴게. 이렇게 해서 먼저 시그널을 준 거지. 그 어떤 전체적인 계약 조건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거 시동을 걸게. 작년에는 중국의 대도 수입량이 1.05억 톤인데요. 그중에서 한 2,000톤 정도만 미국산인데 지금 저번에 10월 말에 에이펙에서 양국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이 실제로 미국산 대도를 수입했나 조금 수입했는데 사실 작년 수입량에 비해서는 그거는 무시할 만한 그런 숫자. 그래서 아직은 중국은 대미 제재에 있어서 대도나 히토류는 여전히 강력한 카드로.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결론 나올 것 같아요. 네네.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네. 근데 이런 이슈에 따라서 한국의 관련 종목도 뭔가 영향을 받나요? 우리는 좋아. 우리는 그냥 북치는 거야. 우리는 그냥 북만 쳐주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메모리는 다 필요하니까. 맞죠. 어떻게 가도 메모리는 필수적. 네네. 자,
오늘 아주 심층적으로 이게 사실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앞으로 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서 지난 주말부터 계속 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보충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도 듣고 싶었었기 때문에. 내일도 뭔가 좀 나오면 네.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릴게요. 네, 이게 향후에 AI 시장을 어떻게 바꿀지 되게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중국 마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